부산 일각의 한 조용한 언덕마을.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작은 정비소 간판이 모습을 드러낸다. 강자동차 공업사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간판 아래 한 남자가 무거운 공고함을 옮기고 있었다. 강준호.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골목을 지나 같은 정비소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며 오로지 일과 딸 하나만이 그의 전부처럼 보였다. 그의 딸, 강하은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조용하고 눈빛이 깊은 아이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다. 학교가 끝나면 정비소에 들러 아버지를 도와주거나 구석진 책상에서 숙제를 하곤 한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아버지의 책장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호기심에 열어본 그 상자 안에는 먼지 낀 사진들, 메달, 그리고 낡은 신문 기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레이싱 슈트를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경주장의 포디움.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국가대표 레이서 강준호, 강천 그랑프리 3연패 달성. 하은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서 레이싱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없었다. 다음 날, 하은은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전에 레이서였어요. 준호는 젓가락을 멈췄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건 그냥 예전에 잠깐이었어. 잠깐이라기엔 트로피도 많고 신문에도 나왔던데요. 하은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다 지난 일이야.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못했다. 얘 아버지는 자신이 그렇게 대단했던 과거를 감추고 사는 걸까? 자랑스럽기만 한 이야기인데 그에겐 상처이기라도 한 걸까? 며칠 뒤 부산시청에서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다. 12년 만에 부활하는 전설의 경기 강천 리바이벌 레이스. 전국 뉴스에서도 크게 다뤄졌고 SNS에는 과거 강천 레이스의 명장면들이 공유되며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다시 그 전설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강준호, 그 사람, 돌아올까? 정비소에도 그 소문은 퍼졌다. 어느 날 오후, 준호의 오래된 동료였던 오성철이 찾아왔다. 지금은 모터스포츠 협회의 코치로 활동 중인 그는 정비소에 들어서자마자 웃으며 말했다. 여기까지 와야 했어.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어. 준호는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고 대답했다. 넌 아직도 너 자신을 벌주고 있나? 이젠 그만해도 되잖아. 오성철은 진지하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강천 리바이벌 경기에서 신인 선수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설되었고 많은 젊은 레이서들이 전설적인 강준호의 지도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럴 자격 없어. 그날 밤 하은은 아버지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흐느낌이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칠 뒤 학교 친구들이 경기 이야기를 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강준호 진짜 전설이래. 영상 봤어. 말도 안 돼. 하은이네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지 않아. 설마 같은 사람이겠어. 하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왜 아버지는 그 모든 걸 묻고 살까? 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걸까? 그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작업장을 정리하며 한 구석에 먼지 쌓인 헬멧을 꺼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광천 리바이벌 레이스가 점점 다가오자 부산의 거리 곳곳에는 화려한 포스터와 광고 영상이 붙기 시작했다. 전설의 경기를 다시 라는 문구 아래 과거 강준호의 하락을 다룬 짧은 클립이 회자되었다. 정비소 근처 슈퍼마켓에서도 사람들이 작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대. 완전 영화 속 인물이지 않나? 그 사고 이후로 사라졌잖아. 근데 다시 나타난다고.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강준호는 공구를 손에서 더욱 깍 쥐었다. 12년이 지났어도 세상은 그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아니, 그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또다시 오성철이 정비소를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온 젊은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쪽은 서민재. 이번 리바이벌 레이스의 유망주 중 하나야. 준호는 조용히 인사만 건넸다. 그러나 민재는 고개를 살짝 들고 비웃듯 말했다. 강준호 씨, 전설이라던데요. 요즘엔 정비소에서 일하신다면서. 오성철이 당황에 말릴 틈도 없이 민재는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과거의 영광보단 현재의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GPS도 못 쓰던 시절이랑 지금이랑은 다르니까요. 준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엔진의 기름 자국을 닦았다. 너무 걱정 마. 나는 너한테 가르칠 생각 없어. 단지 내가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 말에 민재는 짧게 웃었다. 며칠 뒤 서민재는 트랙 연습에 나섰다. 광천 서킷은 리뉴얼되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커브와 언덕 구간이 유명했다. 준호는 트랙 옆에서 작전판을 들고 조언했다. 4번 코너는 진입을 일찍 하면 후반 가속이 떨어져. 브레이크는 3초 늦게, 하지만 조향은 더 빨리. 하지만 민재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각만을 믿고 트랙을 달렸다. 결과는 참담했다. 커브 구간에서 미끄러지며 차량이 회전한 채로 펜스에 부딪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다. 뉴스는 즉각 반응했다. 강준호가 지도한 첫 연습, 사고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적처럼 오래 숨어있던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올랐다. 정우식, 12년 전 사고로 사망한 레이서 정우빈의 동생. 현재 그는 유명 기업의 후계자로 광천 리바이벌 레이스의 후원사 중 하나이자 경쟁팀의 운영자였다. 그는 SNS에 이렇게 올렸다. 과거의 사람을 죽게 만든 그가 이제는 지도자로 복고한다고. 희생자 가족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의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댓글에는 수많은 비난이 달렸다. 강준호, 또 누굴 죽이려고? 레이스계의 그림자에 돌아왔나? 피해자는 아직도 묻혀 있는데 가해자는 지도자. 정비소는 하루아침에 언론과 취재진으로 붐볐다. 하오는 학교에서 그 사실을 듣고 놀라서 집으로 달려왔다. 정비소 앞에서 아버지가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본 그녀는 순간 몸이 굳었다. 강준호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우빈 선수의 동생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재 선수의 사고도 결국 님의 전략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깍 깨문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지만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하은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날 밤 하은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캐비닛을 열어 하나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흑백의 사진 한 장과 손으로 쓴 편지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젊은 레이서가 웃으며 헬멧을 들고 있었다. 하나는 강준호, 다른 하나는 정우빈. 그 사람, 친구였어.
가족 같은 사람이었지. 준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한참 침묵한 뒤 조용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이길 수 있는 작전을 밀어붙였어. 정우빈은 반대했지만 난 그걸 무시했지. 결국 브레이크가 터졌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 그럼 아빠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아. 나 때문에 그는 죽었고 나는 살아남았어.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이후로 나는 운전대도 잡지 않았고 세상 앞에 나서지도 않았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은은 아버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아빠, 전 아빠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숨는 건 더 이상 아빠답지 않아요. 창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는 마치 과거의 침묵을 깨뜨리는 북소리처럼 조용히 귓가를 울렸다. 강천 리바이벌 레이스를 앞두고 부산 전역이 들썩였다. 그러나 강준호에게는 들뜬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점점 짙어지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원습 중 발생한 서민재의 사고는 단순한 기자들의 관심을 넘어 과거의 비극을 다시 찔러 깨우는 도화선이 되었다. 정우식은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끊임없이 준호를 비난했다. 그는 피해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이치를 등에 업고 강준호의 복권은 모터스포츠 전체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감정적 표현이 섞인 그의 발언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기 쉬웠고 대중 여론은 빠르게 준호에게 불리하게 기울었다. 그 여파는 강은에게도 거세게 몰아쳤다. 학교로 향하는 길목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저기 지나가는 애 아빠가 그 레이서라면서. 뉴스 봤어. 사고 낸 사람. 아직도 저런 사람이 지도자로 돌아오는 게 말이 돼.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깨를 움츠리고 빠른 걸음으로 교실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버지의 무거운 표정만 떠올랐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학교 홍보랑상 촬영차 방문한 한 방송국 팀이 우연히 하은의 학급을 촬영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카메라를 돌리며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 관심사 등을 물었다. 순조롭게 보이는 인터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강하은 학생, 혹시 아버지가 강준호 씨 맞나요?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주변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네, 맞아요.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람을 죽게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하은은 숨이 턱 막혔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건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가 또 물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 사실이 부끄럽지 않나요? 그 순간 교실문 앞에서 담임 선생이 급히 달려와 촬영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학생들의 시선, 카메라의 붉은 불빛, 기자의 무례한 질문, 하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혔다. 준호는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은아, 오늘 일 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았다. 하지만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감정이 너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혼란, 분노, 죄책감, 어떤 감정을 먼저 붙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하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준호는 딸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동안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이었다. 아빠,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예전엔 항상 마지막에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아빠를 죄인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억누르던 눈물을 도저히 버티지 못해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다가갔지만 하은은 뒤로 물러났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문 너머에서 들리는 흐느낌은 준호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고통보다 깊고 날카로웠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비소에서 혼자 앉아 12년 전의 사고 기록들을 바라보며 오래전의 기억과 마주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다시 한번 누군가를 상처 줄 것인가? 새벽녘 누군가 정비소 문을 열었다. 서민재였다. 그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때 사고, 솔직히 제 잘못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 지시를 무시하고 제 방식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모두 당신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안 그래야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잘못을 들춰낸다고 해서 내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제가 아는지 아세요? 당신이 쓴 전락 노트를 보고 싶어서요. 사고 난 날 그 자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요. 준호는 노트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다. 그 노트는 레이싱 인생 20년 동안 축적한 기술과 실수, 반성, 그리고 수많은 기록이 정리된 것이었다. 민재는 그것을 진지하게 넘기며 말했다. 이런 걸 가진 사람이라면 지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큼 실수도 해본 사람, 저만큼 후회도 해본 사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은 준호의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박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솟아올랐다. 다시 한번 타인을 지도하고 다시 한번 책임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 큰 공포였다. 새벽 바람이 정비소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하은이었다. 그녀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아빠, 저 아직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아빠는 제가 가장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은의 말은 준호의 가슴을 찢듯이 아프면서도 따뜻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불씨는 12년 동안 꺼져 있었지만 지금 다시 바람을 만난 듯 은은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광천 리바이벌 레이스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세상의 비난, 가족의 아픔, 자신의 죄책감, 모든 것이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광천 리바이벌 레이스 결승전이 열리는 날 아침부터 서킷 주변은 수많은 관중과 언론인들로 붐볐다. 부산시는 이 경기를 도시의 자존심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전 국민의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였지만 강준호의 마음은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무거웠다. 아직도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고 정우식은 끝까지 그를 무대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대회 전날 밤 준호는 정우식에게서 직접 연락을 받았다. 둘은 서킷 뒤편의 휴게 공간에서 마주 앉았다. 그만두는 게 어때요? 우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경기는 우리 형이 돌아오지 못한 자리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를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준호는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도 아직 매일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를 잊은 적 없습니다. 그럼 애 돌아왔습니까? 숨는 것만이 용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식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일어섰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대중은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걸 증명해 드리죠. 다음 날 경기 시작 2시간 전 갑작스럽게 대형 포털에 익명의 제보 영상이 공개되었다. 12년 전 사고 당시 비공개로 알려졌던 팀 내부 회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젊은 강준호가 강하게 공격 전략을 주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와 반대로 정우빈은 여러 번 위험성을 경고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준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하는 편집이었다. 영상은 급속도로 퍼졌고 언론은 긴급 뉴스 속보로 상황을 전달했다. 강준호, 팀 동료 사망 직전 공격 지시한 정황, 지도자로서의 자격 논란. 심지어 경기 주최 측에서도 내부 회의에 들어갔고 일각에서는 준호의 자격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다. 준호는 팀 텐트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선수들도 스태프들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그를 믿어주던 일부 코치진마저도 말을 아꼈다. 서민재는 침묵을 깨고 말했다. 감독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팀 전략을 그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코너 사는 그대로 두고 마지막 스트레이트에서 D라인 유지해라. 민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경기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고 그 사이를 뚫고 한 소녀가 달려왔다. 강한이었다. 그녀는 달리다가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놀란 얼굴로 다가갔다. 하은아, 너 여기까지 해. 하은은 말없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경기장 뒤편에서 홀로 앉아있는 강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듯한 그 영상은 소리 없이 그의 입술 움직임만 담았지만 자막이 있었다. 우빈아,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겠지. 나도 매일 너를 용서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는 너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보려고 해. 하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그게 제가 아빠를 믿는 이유예요. 그 말은 텐트 안을 감돌던 침묵을 깼다. 다른 스태프들도, 민재도, 준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드라이버들이 경주복을 입고 트랙으로 나왔다. 서민재는 헬멧을 쓰기 전 조용히 말했다. 감독님, 아까 말씀하셨죠. 마지막엔 결국 선택이라고. 저도 오늘 제 선택을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몇 바퀴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오갔다. 서민재는 중위권을 유지하며 속도를 조절했고 강준호는 무선 송신기로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은 참아. 코너 7부터 압박 시작. 하지만 5바퀴가 남았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정우식이 후원하는 팀의 드라이버가 비정상적으로 서민재 차량을 밀어붙이며 위험한 접근을 감행했다. 이른바 비공식 압박이었다. 준호는 무전기를 잡고 외쳤다. 비켜! 지금은 굳지 마. 기다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놀랍게도 전날 훈련 때 사용했던 우회선 루트를 그대로 실행했다. 이 라인은 12년 전 강준호가 고안했던 D컷 라인, 공격적이지만 위험성이 높아 과거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전술이었다. 관중석은 술렁였다. 해설자들도 숨을 죽였다. 이건 강준호의 전설의 라인입니다. 그가 살아있네요. 민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코너를 통과했고 결과는 놀라웠다. 순식간에 2위로 올라선 그는 마지막 바퀴에서 1위 차량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터져나갈 듯한 함성에 휩싸였다. 서민재, 우승. 카메라들은 그를 따라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고 관중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러나 민재는 인터뷰 대신 곧장 텐트로 돌아왔다. 그는 준호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감독님, 이제 당신도 결승선에 도착하신 겁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은이 그의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빠, 축하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한테 다시 꿈꿀 수 있게 해줘서. 해질 무렵 경기장이 천천히 조용해졌다. 그날 밤
수많은 뉴스가 강준호의 이름을 다시 실었다. 이번엔 사고도 실수도 아닌 복고와 룡기의 이름으로. 광천 리바이벌 레이스가 끝난 뒤 경기장은 천천히 그 열기를 식혀갔다. 서민재의 극적인 우승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지만 그 배후에 있었던 강준호의 복고와 전략은 또 다른 화제를 낳았다. 인터넷과 언론은 하루 종일 이 이야기를 다뤘다. 12년 만에 복귀, 침묵의 지도자 강준호, 기난에서 전설로, 한 남자의 재기 이야기, 실수의 기억을 넘어서 용서받지 못한 자의 선택. 이제 사람들은 그를 두고 단순한 과거의 사고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한 사람의 변화와 용기, 그리고 책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결승전 다음 날, 모터스포츠협회는 강준호를 공식적으로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흰 셔츠에 단정한 복장으로 단상에 섰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회자가 물었다. 강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준호는 잠시 말없이 마이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후회입니다. 장래가 조용해졌다. 12년 전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비극을 낳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답했다. 도망치는 것만이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지 않기 위해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본보기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실수로부터 배운 사람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기자석에 앉은 이들의 표정을 바꾸었다. 더 이상 그를 가해자나 전설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인간, 부서진 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하은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손에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멀리서 걸어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다. 많이 떨렸죠?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컵 하나를 받아들었다. 응, 이상하게 우승했던 날보다 더 떨리더라. 그래도 멋졌어요. 아주 많이. 하은은 아버지 곁에 서서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문득 말했다. 저도 제 꿈을 다시 찾아볼까 해요.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꿈인데? 카레이서는 아니고. 하은은 웃으며 말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이런 이야기들 누군가가 제대로 기록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말을 잊었다. 딸이 자신을 넘어 이야기를 남기려는 그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며칠 후 서민재는 공식 인터뷰에서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강 감독님은 저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실수해본 사람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누군가는 그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배운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여론은 조금씩 변화했다.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지만 더 이상 모두가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댓글에 이렇게 적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가 받은 벌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었겠죠.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날 밤 준호는 정비소 안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여전히 손에 익은 공부들과 먼지가 쌓인 헬멧,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정우빈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빈아, 이제야 조금은 내가 얘 그렇게 끝까지 말렸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늦었지만 고맙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다. 아빠, 시간 돼요. 물론이지. 내일 인터뷰 촬영할 건데요. 아빠에게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볼까 해요. 준호는 살짝 웃었다. 뭐라고 말하면 될까? 하은은 카메라 가방을 열며 대답했다. 그냥 아빠가 오늘 여기에 서 있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비소의 불이 천천히 꺼졌다. 그리고 창밖엔 잔잔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어쩌면 오래도록 말라있던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는 듯했다.